네요. 이별 노래하면 우리가 전에 공부했었던 가시리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별의 상황인데 어떤 태도를 보여줬어요. 초반에는 원망하고 애원하고 있었지만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체념하고 보내게 되죠. 그것은 물론 고단수의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별의 상황에서 적극적인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의 노래이면서 여성의 모습이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언제나 같은 상황에 대한 다른 태도, 특히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적극이냐 소극이냐, 이것은 단골 출제 부분이야. 그냥 반드시 머릿속에다 확 집어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인 화자의 태도가 드러났다는 걸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거냐면 이 부분입니다. 함께하기라는 건 뭐냐면, 님이 떠날 때 잘 가요, 기다릴게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같이 가요, 함께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딘가 분명히 반드시 가야 한다면 그것을 붙잡기보다는 함께 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거. 아, 좋은 태도죠. 자, 그 다음에 원망과 질투라는 것도 하나의 이전의 시가와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원망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원망을 한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지만, 또 그런 특징 때문에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골개미라는 하나의 특징을 또 갖게 되었지만 말이죠. 원망이라는 태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도 하나의 적극적인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투, 그죠? 다른 여인에 대해서 강한 질투를 보여주는 부분도 이전의 여인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고, 또 마찬가지 이후에 조선시대까지 이어오는 많은 여인들의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합가와 복수창자,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우리가 동동을 봐도 그렇고 청산별곡을 봐도 그렇고 노래의 각 연이 분연이 되어 있고 분절이 되어 있는데 그 연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즉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건 뭐야? 다른 노래들을 끼워 맞춰서 하나의 노래로 합쳤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가 바로 합가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수창자설이란 건 뭐냐면 두 사람 이상이 노래를 했다, 주고받으면서 노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 서경별곡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에 여성 화자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반부에 남자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성 화자가 얘기하는, 그렇죠? 이런 대화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요건 우리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슨 작품에서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찬 기파랑가 같은 경우도 1인 화자의 노래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2인 화자, 대화를 주고받는, 그때 2인은 달과 시적 화자 사이의 대화였었죠. 기억나시죠? 자, 이런 대화 형태로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연결 문제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명의 화자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골개미예요. 골개미라는 건 뭐냐면 웃음을 유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골개미라는 거, 웃음을 유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웃음을 유발할 때에는 그 골개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가 존재하죠? 그렇죠. 해악과 또 하나는 풍자입니다. 해악이나 풍자나 공이 뭡니까? 어떤 장치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합니다. 누구에게?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게 하죠. 그 웃음이라는 건 항상 어디서 오냐면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구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자우가 그러니까 코미디에서 영구 같은 애들 막 여기다가 뭐 이렇게 붙이고 눈 이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 입 빠지고 김 붙이고 이렇게 해서 땜빵 머리에 이거 빵꾸 뽕 뚫려 있고 띠리디리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서 야, 저 새끼 뭐냐, 저 바보짓하고 요즘 코미디 왜 저 모양이냐, 옛날 코미디지만 저 모양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웃음을 주지 않으니까 이거는 코미디가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상적인 행동이나 일상적인 언어나 일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때 항상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라고 얘기를 해요. 웃고 안 웃고는 그건 개인 차일 뿐이고, 항상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해악적이다, 혹은 거기에 비판의식이 들어있을 경우,
자, 비판의식이 들어있을 경우는 뭐라고? 풍자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는 어떤 시대적인 비판의식은 들어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학적이다라고 얘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골개미라는 것은 해학과 풍자를 모두 포함하는 거니까 어느 경우에든 골개미라고 얘기하면 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웃음을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남으로써. 자, 그럼 여기서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죠. 자, 첫 번째요. 서경이 아질까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자, 해석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경이라는 곳이, 감탄사.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자, 서경은 서울이에요. 후렴구 위도랑정도랑정다링대리. 자, 언제나 슬픈 내용 속에도 경쾌한 후렴구, 우리 서민들의 정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슬플 때도 기쁜 노래로서 그것을 달래는 태도. 기억나죠?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얘기했었던 바고 고전 서사문학에서도 얘기한 바입니다. 정리해보면 간단하게 되죠. 서경이 서울이지만, 쉬운 얘기입니다. 닭꼰대 아질까 닭꼰대 소성경 고의 말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닭꼰대라는 것, 이게 조금은 뭐 어려운 시어일 수도 있겠죠. 닭 같다라는 거예요. 현대와 비슷하죠. 닭 같다라는 얘기는 정비했다라는 뜻입니다. 재정비. 그렇죠? 재정비. 닭꼰대 소성경. 여기서 소성경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서경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서경을 고의 말은, 고의 말은 뭔지 알죠? 기본형 뭡니까? 괴다 사랑하지만은 되겠죠. 정리해 봅시다. 중수라고 선생님이 해놨어요. 중수라는 건 다시 수, 고쳤다, 재정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재정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물들이 낡아서 부수고 새로 지었다, 도로를 넓혔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서경이라는 곳이 서울, 진짜 서울은 아니고 뭐 제2의 서울 정도 됐다라고 그러는데요. 자, 서울이라는 곳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새롭게 말끔하게 정비한 곳이다.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고장이죠. 그렇죠. 그 좋은 고장을 나는 어떻게 한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떠나기 싫겠구나 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해물론 무슨 뜻입니까? 이별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해물론 이별하기보다는 질삼배, 이거 여인에게 또한 중요한 거죠. 길쌈하던 배, 옷감 짜던 그 배 옷감을 버리고 버리시고. 자, 정리해보면 이별하는, 차라리 길쌈하는 배를 버리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괴실한데, 괴다 여기 나왔었죠. 고에 말한 괴실한데 사랑하다. 사랑하신다면 울어검 존니노이다. 울면서 존니노이다. 쫓아가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쫓아가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키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요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쫓아가겠다. 끝끝내 함께 하겠다라는 화자의 모습이 보이죠? 마지막 정리입니다. 사랑한다면 따르겠어요. 자, 그러면 전체 여기가 한 파트로 정리가 될 텐데요.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서경이 서울이지만 중수한 곳, 새로 정비한 아름다운 곳으로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이별하느니 차라리 길상하는 배까지 버리고 또한 버리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서울 서경을 버리고 사랑한다면,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계속 따르겠어요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따르겠어요라는 것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의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강한 의지, 적극적인 모습이면서 의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런데 이런 의지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는 시어, 바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경과 질삼배. 왜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버리겠다라고 얘기했죠. 소중한 것을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돼요?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더욱더 강조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무엇으로?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다음 년으로 들어갑시다. 구슬이 아질까 구슬이 봐야 되신다. 이제 남성 화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떠날 때 여자가 당신이 떠난다면 저는 쫓아가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것, 소중한 것, 여성에게 꼭 필요하다는, 여성에게 소중하다는 길쌈하던 배까지 버리고 쫓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자가 단호하게 혹은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우리는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으니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그냥 받아들여 볼까요? 구슬이 아질까 구슬이 발에 뒤신 달,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이런 얘기예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는 건 구슬 하나가 있어서 그 구슬 하나가 바위에 똑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슬 목걸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구슬 목걸이가 바위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슬이 좋은 구슬이면 모르겠지만 싸구려 구슬은 깨집니다. 뭐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세요. 긴 있단 아직까 끈이야 끈이야 그칠이니까 나난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겠습니까? 나난 역시 해석하지 않습니다. 조흥구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할 겁니다. 조흥구. 자, 끈이야 끈이야 끊어지겠어요? 자, 정리해보면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두 개 연결되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지문회를 아직까 지문회를 외오검 요신다. 천년을 외오검 외따로 외로이 외따로 외로이 떨어져서 이런 뜻이죠. 외따로 외로이 뉘어신달 뉘어다 기본형 뉘어다 알죠? 기본형 뉘어다 알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자, 뉘어다가 기본형이고 요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가다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외우곰 요거는 외따로 아하 다시 자 외우곰 뭐라고요? 외따로 알겠죠? 외로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여기도 정리. 자, 천년을 떨어져 살아도 천년을 떨어져 살아도 자, 그럼 뭐 신이 딴 아직까 신이 딴 그칠이니까 나는 믿음이야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되겠죠? 구슬을 바위에 던져도 떨어져도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상황이 그대로 뒤의 상황하고 같은 상황으로서 결국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 유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봅시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떨어져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혹은 구슬이란 걸 사랑으로 봐도 되겠죠? 사랑으로 보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것은 뭐예요? 그렇지. 사랑이 깨어지는 것, 헤어지는 것, 이별하는 것, 떨어져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것은 그대로 천년 동안 우리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과 같은 의미.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계속되는 것. 여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 사랑은 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간단하게 여기를 남성화자라고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남성화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 핵심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러면 돼요? 그렇죠.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엔들리스 러브. 미안합니다. 자,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우리가 살짝 좀 이상하게 생각해보면 여성 화자가 남성 화자가 떠날 때 야, 너 떠날 거냐? 나 쫓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약간 좀 뭐가 뒤가 좀 구린 그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너 나 못 믿는 거냐? 내가 떠난다고 쫓아오겠다는 거야? 내 사랑을 못 믿어? 우리의 사랑은 천년 떨어져 있어도 영원한 건데 이것밖에 안 되니 너? 이렇게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화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그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 쫓아갈 거야. 그러면 넌 날 못 믿는구나. 네 사랑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자, 이건 그냥 선생님이 좀 각색해 본 거고요. 자, 그러면 남성화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땐 여성화자가 붙잡지 못합니다. 다음 장면 들어가 볼까요? 대동강 아직까 대동강 넓은디 몰라쇼. 간단하게 정리되죠. 여기는 대동강 넓은 줄을 몰라서 배내어 아직까 배내어 놓았다 사공아. 배를 내어 놓았느냐 배를 내어 놓았느냐 뱃사공아. 배내어 놓았냐 이 뱃사공 놈의 새끼. 이런 얘기죠. 내가시 아직까 내가시 럼난디 몰라쇼. 럼난디 무슨 말입니까? 음란하다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내각시 여기서 내라는 건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요거 그렇지. 바로 뱃사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사공 내 각시 아내가 음란한 줄을 몰라서 니얼배 니어다 또 나왔네요. 가다 혹은 살아가다 그랬는데 여긴 뭐겠어요? 살아가다가 아니라 가다가 되겠죠. 가는 배에 얹었느냐 얹었느냐 이런 얘기인데 사람을 얹을 수 없잖아요. 그냥 태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지나가는 배에 태웠냐? 대동강 아직까 대동강 건너편 고주려. 대동강 건너편 꽃을 여기서 대동강 건너편 꽃을 우린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지요. 다른 여인. 꽃이 여인을 상징하고 이곳이 아니라 대동강을 건너가 저편에 있는 여인이니까 님이 취하게 될, 님이 다시 사랑하게 될 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 타들면 아직까 배 타들면 꺾골이다 그랬어요. 꺾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꺾는 것의 주체가 누구이냐라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요.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시적하자 나로 볼 수도 있고 임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내 남자가 저쪽으로 가서 다른 여자를 사귄다면 걔는 내 손 안에 그냥 이거지요. 그렇죠? 그럼 적극적인 여성 화자의 모습을 끝까지 살려나가는, 그렇죠? 그런 해석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이라고 보면 뭐예요? 그렇죠. 이미 저쪽으로 건너가서 다른 여인을 취할 것을 나는 알고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알겠죠? 그럼 간단하게 또 정리해보면, 자, 갑자기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뱃사공한테 주저앉아서 푸념을 합니다. 그런데 세게, 그러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너 내 사랑 못 믿냐? 기다려. 난 천년 가도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잘 있어. 이렇게 하고 떠나는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죠. 에? 님이 타고 있는 배를 노를 젓고 있는 뱃사공한테 야 이 뱃사공아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렀을 것 같진 않고 그냥 거의 독백식으로 푸념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뱃사공한테 뭐라 그러는 게요?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어놓느냐? 배 내어놓은 것이 원망의 자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배가 없었으면 님이 건너지 못했을 테니까. 마치 뒤에서 배우게 될 선상탄 같은 작품에서도 배에 대해서 원망하는, 배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얘기가 나오죠.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그 어리석은 생각이 여기도 나옵니다. 그럼 두 화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리석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 연결 가능하겠죠. 자,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 내어놨니 이놈의 뱃사공아. 너는 네 아내가 음란한 줄도 모르고 맨날 배 태워서 보내지, 건너보내지. 걔 건너가면 딴 남자랑 논다 야. 그런데 나는 안다. 여기서 그런데 나의 상황이었죠. 나는 안다. 대동강 건너편 꽃이 있고 그 꽃을 내림이 꺾을 것을. 그러면 그 이미 그것을 꺾을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보면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요 앞부분에 뭐 뱃사공의 상황 있죠? 뱃사공의 상황. 요렇게 뱃사공의 상황과 요 뒷부분에 시적 화자의 상황 사이에, 즉 여성 화자, 시적 화자 상황 사이에 대조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조는 뭐야? 뱃사공은 모른다. 잘 모르는 녀석이죠? 그렇지? 모른다고. 그 다음에 시적 화자 나는 어떻습니까? 잘 안다가 됩니다. 그런데 대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도 있죠. 뭐예요? 님이 어떻게 됐다? 음란하다. 그 다음에 님이 다른 여인을 취할 것이다. 즉 상대방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일을 한다라든가 떠난다라든가 외도를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지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여성 화자의 이야기라고 보시고, 만약에 여성 화자인데 함께 연결을 시킨다면 여기서는 대화라기보다는 혼자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원망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확인했죠? 적극적 화자의 모습 확인했습니다. 끝끝내 따라가겠다는 모습. 그 다음에 합가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해설을 따로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했고요. 두 명의 화자로 가정을 해서 여성 화자가 얘기하고 남성 화자가 얘기하고 다시 여성 화자가 혼자 이야기하는 원망, 한탄하는 부분으로 셋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골개미 확인했죠? 어떻게 골개미가 성립이 되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여성 화자가 말입니다. 임에 대해서 원망을 해야 되는데 임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뱃사공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 일상적인 형태에서 상식적인 것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웃음을 유발한다는 거야. 저 여자 왜 저래? 자기 남자한테 저래야지 왜 뱃사공한테 저러는 거야? 뱃사공 야 총각이야 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있고 바람났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놓은 건 뭐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둘 사이에 대조가 있다는 거야. 임의 외도를 예측한다는 것과 아내의 외도를 모른다는 것. 그러나 외도라는 것은 공통되다라는 것. 자, 이런 핵심 사항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정리해 주시면 서경별공 뭐 어렵지 않게 쉬운 작품입니다.